이정재는 한국의 조직폭력배로 이승만 정부 시절의 정치깡패로 이름을 날린 인물입니다. 단성사 저격 사건 및 야당 정치인들을 향한 정치 테러를 지시한 실질적 배우이기도 하죠. 그럼 이정재의 인생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마을에서 씨름 대회를 하면 그날 상품으로 걸린 황소는 전부 다 이정재의 몫이었을 정도이니까요. 중앙고등보통학교를 거쳐 휘문고등보통학교로 전학 후 졸업을 했습니다. 당시 교육 수준으로 보면 나름 고학력자였죠. 이후 경희대학교의 전신인 신흥대학 국문과를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 확실하게 남아있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정재가 20살이 된 무렵에는 신흥대학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당시 이정재의 신문기사를 보면 학교가 소개되어 있는 기사에도 고등학교까지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죠. 정계 진출을 위해 만들어낸 정보라는 말이 많습니다. 6.25 이후 김두한의 정계 진출로 종로의 김두한의 세력이 사실상 사라진 후에 시장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조열승과 차석환을 포섭하여 가족회라는 조직을 결성합니다. 이 가족회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대문파입니다. 전쟁 이후 파괴된 시장의 중심지 일대 3,000평을 광장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점포를 짓고 상인들을 입주시키는 한편으로 상인들을 모두 가족회의 회원으로 가입시켰습니다. 사업 수완이 상당히 좋았었죠.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킨 이정재는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과거 건달들이 폭력과 협박으로 상인들의 금품을 뜯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결해주면서 상인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부상합니다. 하지만 그 큰 조직이 돈 없이 굴러가지는 않죠. 뒤에서는 이익을 다 챙기고 있었습니다. 광장 주식회사로부터 싼값에 산 땅을 상인들에게는 폭리를 취해 판매하고 시장의 전기전화 관리세를 구실로 가구당 300칸에 불과하던 관용요금을 2,000에서 2,500칸까지 거두며 전화기 교환을 핑계로 7,000원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을 모르던 시장 상인들에게 이정재는 이미지 좋은 건달이었죠. 점점 더 세력이 커진 이정재는 경마장에까지 손을 댑니다. 체포되기 직전 시장의 규모는 종로 4가에서 6가까지 이르는 7만 평 규모의 2,900점포를 아래에 두며 이정재 밑에 있는 상인의 수만 12,000명이었습니다. 거대 규모뿐만 아니라 혼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상당한 규모의 총기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체포 당시에 밝혀진 세력의 규모는 최고급 간부로 구성된 위원회의 회장은 이정재, 바로 아래 3인 위원회로 이정재, 조열승, 이마수가 위치해 있고 바로 아래의 7인 위원회로 위에 3명을 포함해 오영환, 고이심, 김양수, 차석환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과 정치사법 등의 사무일을 처리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참모부, 이마수가 주도했던 방공예술단 외곽부, 그리고 실제 싸움을 주도했던 행동부 아래 10개의 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개의 파는 작게는 10명에서 많게는 300명까지 구성원이 존재했습니다. 다 합치면 대충 1,000명가량이었다고 추측을 많이 하더라고요. 거대한 이권을 바탕으로 시가 1억 원에 달하는 3층 건물을 짓고 옥상에 도장을 만들어 부하들을 육성했습니다. 이 무렵 시라소니가 이정재에게 돈을 빌리고 KLO 부대원들에게 점포를 양도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 사건은 제 채널의 영상인 시라소니 인생편을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결국 현재 시가 5억이 넘는 50만원을 요구하고 서북 청년의 출신들에게도 점포를 배당해줄 것을 요구하자 동대문파 간부들과 이정재는 시라소니를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유명한 시라소니 린치 사건이죠. 당시 시라소니는 명동파였기 때문에 명동파의 이화룡과는 어쩔 수 없는 치열한 전쟁을 치렀죠. 그러던 와중 고향 후배인 곽영주가 경찰이 되고 싶다고 이정재에게 이야기하자 이정재는 엄청난 뇌물을 주고 곽영주를 경사로 임감시킵니다. 이 곽영주라는 인물로 인해 이승만과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곽영주를 좋게 본 이승만은 자신의 경호를 시켰고 결과적으로는 측근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정재의 위세는 정계까지 뻗어갑니다. 야당 인사들의 집회방해, 이기붕 자유당 의장 취임 공작 등 수많은 정치 테러를 행합니다. 이때 곽영주의 별명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부부통령. 곽영주는 경무대 경찰서장이 되자 이정재를 이승만에게 소개시켰고 이정재를 이승만의 양아들로 만들어줍니다. 진짜 양아들은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실제 이승만의 양아들은 현재 살아있습니다. 이때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야당 인사 및 기타 방해 세력들을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당시 이정재의 참모총장 격이었던 김동진이 경찰에게 밀고 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 보복으로 김동진은 단성사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나오는 길에 조직원 이석지에게 저격을 받고 복부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야인시대 등에서도 주요 사건으로 언급되는 단성사 저격 사건입니다. 이정재의 야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계 진출까지 꿈꾸고 있었는데 고향인 이천에서
이천에서 미니언 출마를 계획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이천에서 출마를 꿈꿨는지 부하들에게 길 가다가 이천 사람이 곤란을 겪고 있으면 도와주라고 자주 말했다죠. 하지만 서울 내 지지율이 바닥이었던 이기붕이 수도권이면서 만만한 지역구를 찾던 중 하필이면 이천을 선택하게 되었고 자신이 출마하려던 지역구를 반강제적으로 뺏기게 됩니다. 이때 둘 사이에 마찰이 있었는데 이정재는 이기붕의 아내 박마리아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치솟던 이정재의 권력도 이때를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후 직함만 1인자 자리를 유지하고 권력을 잃은 이정재는 자택에서 칩거하고 처세의 달인이자 연예계의 대부 이마수가 실질적으로 동대문파 1인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마수에 대한 영상도 곧 올라올 예정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이 일어납니다.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폭력배 척결 사업이 시작되었고 시라소니 린치 사건, 단성사 저격 사건, 고대생 습격 사건 등으로 이정재를 재수사해 혁명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재판의 결과는 범죄단체 수개로 인정되어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공수특전단 대원들의 감시를 받으며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를 쓴 플랜카드와 함께 시내 한복판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야인시대에서는 이 모습을 본 김두한이 그때 내가 싸웠더라면 정재가 저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라며 한탄하는 장면이 나왔고, 같은 드라마에서 국회에 난입한 이정재와 한판 맞붙으려다가 김두한이 물러난 적이 있죠. 1961년 서대문 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나도 잘못이 있기에 억울하다는 말은 안 한다. 그런데 죄다 나에게만 책임을 넘기고 억울하다는 이들이 있다. 그들에게 적어도 자기 잘못은 인정하라고 말하고 싶다. 1인자 자리를 꿰차고 영화판을 주름잡던 부하 이마수까지도 재판에서는 난 이정재가 시켜서 학생들을 구타했다고 말할 정도니 다른 정치인이나 부하들은 더 했겠죠. 다만 유지강 같은 인물은 이마수에게 욕을 퍼부으며 이정재를 옹호하기는 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치 깡패로 욕만 먹고 묻혔지만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홀로만 욕을 먹기에는 억울하다는 소리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야인시대가 방영된 이후 이런 주장이 기사화되기는 했지만 잠깐 주목을 받고 다시 묻혔죠. 이정재를 두둔하는 이들은 이마수를 무척이나 싫어하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자무식으로 깡패 영화 제작자이던 이마수를 정치계에 연결해 주었더니 나중엔 죄다 이정재 탓으로 돌리면서 오리발을 내미다니 은혜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하죠. 싸움꾼으로 확실히 힘은 세지만 김두한이나 시라소니 같은 한 시대의 주목을 대표했던 인물들보다는 실력이 떨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실제로 부산깡패 5명에게 맞다가 시라소니가 구해준 게 둘의 인연이 되기도 했고, 주변인이나 당시 부하들의 말을 들어봐도 싸움을 잘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대신 머리가 좋은 모략가, 사업가로서 특출났었죠. 이정재의 인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은 이정재 몰랐던 사실편과 구마적, 신마적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이마수 편도 제작 중이고 역대 대통령들의 인생 영상도 제작 중입니다. 트럼프와 문재인은 이미 채널에 올라와 있고요. 현재는 이명박과 전두환을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요.